안녕하세요. 홍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레퍼런스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변수는 말이죠.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입니다. 자, 우리 객체 만들 때 어떤 코드 사용했습니까? 다 다음과 같이 new라는 키워드와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 객체를 변수에 대입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요 주리오라는 변수가 바로 레퍼런스 변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퍼런스 변수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변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본형 변수,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도 하는데요. 기본형 변수들은요, 특정 값을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반해서 레퍼런스형 변수는요, 특정 객체를 간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int 타입의 스코어 변수는요, 100이라는 값을 대입받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100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이와 반면에 레퍼런스 변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해당 객체, 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객체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객체의 위치를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객체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레퍼런스형 변수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기본형 변수의 타입은요, int, long, double과 같은 여기에 표기된 요것들이 바로 이제 기본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떤 타입이다? 레퍼런스형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string, int형, 배열 또는 히어로 같은 것들이 레퍼런스형의 예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뭘까요? 어떤 건 담을 수 있고 어떤 건 담을 수 없어서 레퍼런스형 변수를 쓴다라고 했는데, 자, 이 결정 요소는요, 바로 word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 word라는 개념은 CPU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자, 여기서 말하는 32비트, 64비트가 바로 word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이 워드 안에 담길 수 있는 변수들이 바로 프리미티브 타입이 되는 거고요. 이 워드 안에 담길 수 없는 것들은 다 레퍼런스 변수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이 아니라 모든 객체들은 말이죠. 한 워드로 담을 수가 없을 만큼 다 커요. 자, 그래서 이를 직접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온 개념이 바로 레퍼런스 변수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객체를 담을 수 없으니까 객체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메모리의 주소를 통해서 객체에 접근해서 이를 사용하자라는 개념이 바로 레퍼런스 변수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퍼런스 변수와 기본형 변수를 비교 분석해서 개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문제 풀어 보실게요. 자, 원본일까 사본일까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뼈대 코드를 실행하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주석으로 작성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힌트로는 구글 이니트가 주어졌네요. 자바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뼈대 코드를 복사해서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코드를 수행시켜 볼게요. 자, 코드를 수행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만 화살표 만 화살표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메인 메소드가 수행이 될 겁니다. 자, 메인 메소드가 수행이 되겠죠. 프로그램 시작점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크게 주석을 보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한 출력이 있고 레퍼런스 변수에 대한 출력이 있는데요. 자, 프리미티브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int 타입 변수에다가 만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mon이라는 변수에 직접적으로 만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합니다. 자,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만 화살표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제로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봤더니 아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서 다시 만이 출력됐었죠. 자, 그럼 요거 제로라는 메소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로라는 메소드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보시면 파라미터가 다릅니다. 하나는 int 타입이고요. 하나는 money 타입이죠. 자, 여기서 제로라는 메소드, money1이라는 이 변수의 타입은 int이기 때문에 요 해당 메소드가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달이 되겠죠. 어디로? 파라미터 D로 전달이 될 겁니다. 뭐가? money1이라는 값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money1이라는 값이 복사가 됩니다. 즉 사본이란 말이죠. 사본이라는 거예요.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money1에 있는 값이 만이었죠. 이 만이라는 값이 복사가 되어서 D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D의 값은 만이 되는데요. 이 만이라는 값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고 있어요?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하고 있네요. 따라서 D는 0이 될 겁니다. 자, 하지만 D가 0이 된 거지 money가 0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여기서 값을 대입해 올 때 복사가 된다고 했어요. 사본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money1은 그대로 있고 D의 값이 0이 된 겁니다. 파라미터 D의 값이요. 자, 따라서 최종 결과 money1의 값은 만이 되는 겁니다. 자, 쉽죠? 자,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건 바로 레퍼런스 변수가 파라미터로 던져졌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money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money 객체 보실까요? 자, money 객체는 필드가 하나네요. 바로 int 타입의 1이라는 필드 하나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이라는 값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w는 만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w를 대입합니다. 어디에? 1에다가. 그래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객체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의 1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요? 바로 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요 객체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퍼런스 변수 money2가 해당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요런 동작이 수행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하고 있어요. 뭐를 출력하고 있죠? money2가 가리키는 객체의 get1 메소드를 수행해서 반환된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출력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만이었죠. 만하고 화살표였죠. 자, 여기서 만하고 화살표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 get1 메소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get1 메소드는 요겁니다. 자, 리턴합니다. 뭐를? 1을. 따라서 이 객체가 가진 이 1이라는 값을 int 타입으로 리턴하는데요. 자, 위에서 만든 객체 1의 값이 얼마였어요? 만이었죠. 따라서 요게 만으로 결과가 반환이 돼서 이렇게 만 화살표가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로라는 메소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money2 값을 입력 값으로 던졌어요. 근데 money2의 타입이 뭐예요? 바로 money죠. money2의 money라고 하니까 말이 좀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이 변수는 레퍼런스 변수인 겁니다. 왜? 바로 객체 클래스 타입이니까요. 그렇죠? 요게 이제 레퍼런스 변수이기 때문에 요 메소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money m이라는 변수의 값이 복사가 됩니다. 뭘 던졌는데요? money2의 값을 던졌죠. money2 요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사본인 겁니다. 사본. 자, 복사가 됐어요. 근데 money2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바로 요 객체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주소값이 2000번지라고 해볼게요. 2000번지예요. 그러면은 요 2000번지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m이라는 값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냥? 자,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2000번지의 값이 복사가 됩니다. 어디로? m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퍼런스 변수 2000번지가 저장된 이 변수에다가 점을 찍고 그 m이라는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1이라는 값을 0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00번지에 뭐가 있는데요? 바로 요 놈이 있겠죠? 요 놈이 있어요. 근데 그 놈의 1을 0으로 바꾸고 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만든 이 객체가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뭐를 수행할 때? 요 제로 메소드를 수행할 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 객체의 값은 제로 메소드를 통해서 0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뭐를? money2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get1 메소드 결과값을요. 자, 그럼 money2는 뭘 가르치고 있는데요? 얘를 가르치고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위에서 값을 바꿔버렸죠. 요 제로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바꿔버린 거죠. 따라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리미티브 변수를 던져서 0으로 바꾼 건
값이 변경되지 않았었지만 레퍼런스 변수를 던져서 바꾼 거는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되게 미묘한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따라서 이 코드를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본형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뭐였죠? 특정 값을 직접 저장하는 변수죠. 그 기준은 뭐였다? 바로 워드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워드로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기본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담을 수 없는 거는 레퍼런스 변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레퍼런스 변수는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소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워드, 기본형 변수와 레퍼런스형 변수를 나누는 기준이 워드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자료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또는 질문 게시판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홍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